여러분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다들 들어봤죠? 모르는 사람이 없지 뭐.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1980년대, 87년인가 80 몇 년인데 탈옥한 몇 명의 청년들이 20대 초반 청년인가 그래요. 탈옥해가지고 며칠 동안 막 다니다가 이렇게 나중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질 하다가 이제 결국은 몇 명 죽고 몇 명 이제 살고 그랬는데 그들이 얘기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정말 돈이 있으면 무죄일까? 돈이 없으면 유죄일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왜 그럴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법이 잘 정비가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죠.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죠? 근데 법이 잘 정비돼 있나요? 헌법은 훌륭해. 제가 헌법을 읽어봐도 참 훌륭한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설정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헌법이 참 부처님 정신이 많이 들어있어요. 헌법이. 근데 법률들의 허점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수사권, 기소권 이게 뭔지는 다 알죠? 잘 몰랐는데 요즘에 하도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모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할 수 있는 권리. 제가요,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천인이 공노할 짓을 했어. 근데 날 누가 수사하는 거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요, 꽂아주는 거죠. 10억 줄게. 그럼 그 사람이 봐줄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 수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공정한 걸 좋아하고 절대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미 카르텔이라는 게 있죠. 카르텔. 이미 해오던 게 있어. 해먹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지만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내가 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지방의 한직으로 떠들거나 아니면 퇴직할 수밖에 없죠.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소권이 뭔지 알겠죠? 내가 수사를 했어. 황산 스님이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권을 가진 사람한테 저 사람 좀 기소를 해주세요. 이제 수사하고 기소는 또 다른 거잖아요. 기소는 해서 이제 그 진짜로 이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러잖아요. 근데 기소권을 안 받아. 기소 유예 또는 기소 필요 없다. 기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열심히 수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이게 수사를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덮는 것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죠? 좀 잘못한 사람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잘못한 사람을 덮으면 부정부패가 여기서 생기고 또 아무리 수사를 했어도 기소를 안 하면 역시 부패가 여기서도 생기죠. 근데 이 권한을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있죠. 무소불위의. 이거는 대통령이고 뭐고 이거 필요 없어. 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이재용을 수사 그러면 이재용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를 얼마나 잘 이끌어요. 하지만 수사권을 발동하는 거죠. 제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재용이 필러를 했다더라. 이재용이 뭘 했다더라. 이제 무릎 프로포폴 이거 했다더라. 이제 그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제 끼워서 밀고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고발을 했어.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이재용 집을 쳐들어가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바로 나오죠. 그런 거 하면 마약 했어요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 거기다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수사권인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면. 기소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사가 엉터리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면 다 가려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면 기소를 계속 하는 거죠.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도 없죠.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기소도 해서 나중에 판사까지 한 몸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요 사람들의 나는 감히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판사가 더 위일까? 이 사람들이 더 위일까? 판사가 더 위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판사가 최고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판사면 법을 심판하는 자잖아요. 사람의 이 생명을 가지고 너는 몇 년형, 몇 년형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단이라고. 그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요 옆에 들어가서 시다발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걸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요 사람들은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을 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기에서 뒤에서 뒤처리를 다 해주죠. 기소를 해서 올렸어. 기소를 해서 10년형 때렸어. 그럼 판사들이 무죄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황산 스님이 갑자기 간첩이 됐어. 수사를 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어. 거사님이 이명수 거사님은 황산 스님 간첩이에요라고 고발을 했어. 핵심 신도가 간첩이라고 고발했으니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오고 여기 그래 기소를 해. 그래서 황산 스님 10년형 국가보험법을 위반해서 10년형 들으면 여기서 이제 판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하고 그 북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판사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증거도 불충분하고 뭣도 불충분하고 아닌 것 같은데 검사들이 밀어붙이잖아. 여론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수사권 기소권에 또 시다바리가 있는데 언론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언론은 여기에 이걸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그대로 써줘요. 이제 언론 여론들이 신문이고 방송이고 다 이제 황산 스님은 나쁜, 황산 스님은 간첩이다. 아버지부터 간첩이고 그다음부터 간첩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이상하다. 황산 스님 글을 다 지금까지 써온 내 글을 모든 글을 리서치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랑 북한은 평등하지 않아요. 북한은 형제입니다. 우리 잘못됐어요. 우리 북한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언론들이 황산 스님은 20년 전부터 벌써 사상에 물들었고 뭐하다. 언론들이 계속 발표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판사들은 판결 내리기가 쉽죠. 그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서 10년은 확정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게 이게 다 수사권 기소권의 권한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 21세기 2020년에도 아직 이런 권한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권한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전에는 검찰보다도 그 앞전에는 중앙정보부죠. 이거보다 더 센 게 중앙정보부였어. 이거보다 더 센 게 중앙정보부를 움직였고 검찰은 그 중앙정보부 밑에서 좀 이제 잡일을 해주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앙정보부가 이제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면서 중앙정보부 국가보안부는 수사권 폐지시켰어요. 이미 이제 없앴거든. 예전에 다 수사권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 집단 중에 이제 요 집단만 이제 남아가지고 지금은 중앙정보부 별로 뭐 알아주지도 않지.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돈을 갖다 주면 아니면 다른 권력을 얻게 해주거나 어떤 걸 해주면 그럼 무죄가 당연히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권력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어마무시하게 융단 폭격이 되죠. 언론이고 또 사회에 많은 그 이걸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기득권이죠, 기득권. 자, 기득권은 내가 한 현금 1천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잘못한 게 또 믿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남겨둬야죠. 난 돈이 있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어.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계족의 모 스님께서는 이쪽에 줄을 댔다라고 그랬죠. 장학금을 계속 준대. 장학금을 얼마씩 계속 주고 삼성에서도 장학금을 계속 삼성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설에 의하면 계속 장학금을 줬다라는 거죠. 뒷돈을 계속. 대기업들에서는 뭐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0대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나도 하겠다.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한 권력이 있고 이렇게 돈을 먹이면 효과가 바로바로 난다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정의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요 집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카르텔이 돈 들어가면 효과를 바로바로 내주는 효과, 이미 이제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 내가 이것을 개혁할 수가 있겠냐고. 들어가자마자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승진 될 수가 없습니다. 승진되는 사람은 이 카르텔을 잘 아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는 분은 굉장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젊은 나이에 거기까지 다 오르고 대단하시죠. 엄청납니다. 그쪽으로는. 우리 조계종에 지금 뒤에서 마쿠해서 움직이는 이분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돈을 탁 대주고, 알아서 뭣도 해주고, 또 우리 다 해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많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내심 많이 응원을 했어요. 정말 분리됐으면 좋겠다. 수사권을 박탈해서 없애면. 원래 박탈이 아니고 가지면 안 됐던 거예요. 두 개 다.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잘못된 법. 그런데 얼마나 여론 내서 뭐 이렇게 계속 융단 폭격하고 또 검찰들은 엄청 막 이렇게 해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야 합의를 했대.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총 뭐 1년 6개월 동안 뭐 하고, 뭐 경제사범하고 뭐 부패 이런 것들은 검사가 그대로 이제 하도록 하고. 야,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정말 혹시나 해서 이제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구나. 참 어렵구나. 이런 카르텔을 없애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번에 뭐 법 추진이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돈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유권, 권력이죠. 유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재관이죠. 재권. 또 이걸 또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유식하면, 알면,
유식하면 법 조항들을 잘 알아. 유식하면 사람이 뭔가 제대로 알면 무죄가 될 수도 있죠. 여기도 무식하면 무죄가 돼요. 무식하면 정말 법 한 줄도 모르고 뭣도 한 줄도 모르고 이 검찰들은 경찰도 나쁜 게 있어요. 경찰들은 어쨌든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많이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해서 기소를 많이 해서 올리면 실적이 돼. 그래서 강압 수사 또 왜곡 수사들을 이게 또 양이 많으니까 내가 간첩으로 고발됐는데 빨리 그런 거는 좋은 정보잖아. 빨리 간첩 만들어 주는 게 실적 올라가고 좋지 경찰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첩 고발 당했는데 법 한 줄도 모르고 아무 말 할 줄도 모르고 웅얼웅얼 하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화만 잔뜩 내고 계속해 있으면 나 억울해 안 돼 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유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해도 역시 유죄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덕이 있죠. 덕이 있으면 무죄. 덕이 있으면 나쁜 짓 해도 안 들켜. 덕이 있으면 이거 공덕이 있으면 유공 유덕 공이 있고 덕이 있으면 나쁜 짓도 안 들키네. 아니 무덕하면 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한 번 쳐도 사람이 죽는다니까. 툭 한 번 쳐도 고발당하고 그냥 여자 어깨에 툭 한 번 쳤을 텐데 이게 미투 이래가지고 성범죄를 이게 덕이 무덕하면 무공덕하면 복이 없으면 유복하면 복이 있으면 무죄고 복이 없으면 무복하면 유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다른 걸로 다 환전이 돼요. 대한민국 돈이 달러로 환전하고 또 뭐 러시아 돈을 가지고 우리가 루블화를 가지고 어디 전 세계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가서는 쓸 수 있어. 근데 그런 것처럼 달러 가지고 가면 뭐 다른 데서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돈이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덕이 돈이 되겠어요? 덕하고 돈하고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덕하고 일단 달라. 덕하고 돈하고는. 그러나 알고 보면 유덕하면 유공덕이 있으면 이건 돈으로 언제든지 환산이 된다. 현금이 아니라서. 금방 내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돈이 이렇게 딱 연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늦다. 제일 빠른 게 권력이죠. 권력은 곧바로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이거 돈을 금방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공덕이 있는 것과 복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금방 환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으로 환전이 될 수 있는, 돈으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덕이 있다라는 것은 부자인 거예요. 내가 공덕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 큰 부자죠. 여러분들 복이 있어서 건강복이 치아복이 있어가지고 치아가 튼튼해봐.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돈하고 딱 이제 이 치아가 나쁘면 우리 도성 선생님 8개를 지금 해야 된대. 지금 3개인가 4개 했어요. 이제 8개를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며. 돈도 많이 나가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우면 돈이 많이 들어. 몸이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 건강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죠. 건강하면 돈이 안 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돈 많이 들어요. 건강하면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취업을 할 수가 있다고. 안 건강하면 돈이 안 들고 돈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게 꼭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도 돈이고요. 뭘 아는 것도 돈이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도 돈이고, 제일 흔한 돈은 미소입니다. 미소. 여러분들 웃으세요.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화내고 짜증내고 막 찡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도 밥 안 사줘.
잘 웃고 있으면 밥을 사람들 사주고 선물도 주고 등도 달아주잖아. 내가 잘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등도 달아주고 기도도 올려주고 그래. 그것도 맞아요. 유소 미소가 있으면 무죄. 뭐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죠. 제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죠? 조금 잘못만 하는 거예요. 큰 잘못은 벌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도 안 웃었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재수 없어. 그냥 짜증나. 아예 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그 죄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수사권, 기소권 별거 아니.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대단한 걸 여기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떠들어도 이제 야 지금 민주당이 좀 이상, 좀 쟤네들 좀 본래부터 이상하잖아. 근데 이상한 걸 하고 있네. 자기들끼리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네. 야 독단적으로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것이죠.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야 이거 국가에 해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야 이게 7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러면 스님 이렇게 여야 합의를 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아요? 라는데 지금 여기 출신이 대통령 되시잖아요.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가능할까? 모르죠. 예, 정말 모릅니다. 성불하세요.